뭡니까? 특별한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요 너무나 낭비요인, 거품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재미교포가요 성공해서 서울에 사장 발령받아 와가지고 몇 달을 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겁니다.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앞으로 작심하고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해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요 다른 것보다도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여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 유명한 교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요 외동딸이래요. 작년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답니다.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답니다.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궁한 같은데 자기 돈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참고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쓰는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는 그까이 그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는 엿장수 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일본의 책방에 가니까 이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요 신경이 일나게 돈 버는 책 해놓고 쪼잔해가 무슨 절약이야? 한번 이따가 시내 서점에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120만 원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책이 쫙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거예요. 근데 그 절약 중에서 이 건강, 이 의료비, 병원비를 아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돼요. 제가 의사도 아닌데 건방지게 무슨 건강 얘기냐. 제가 십몇 년 경험을 해보니까 나이 들어서 아프면요 장난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에서 하면 죄송한데 저는 지난 십몇 년 사이에 부부가 암에 걸렸어요. 저희 집사람은 그걸 농담으로 쌍암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살았으니까 그런 농담을 하지요. 저는요 11년 전에 회사에서 신체 검사하는데 콩팥, 신장에서 암이 발견됐어요. 근데 다행히 초기 발견하고 콩팥은 2개이기 때문에 하나 잘라내도 사는데 지장이 없대요. 저는 11년 전에 콩팥 하나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작년 연초에는요 또 뭡니까 전립선암이 또 걸렸어요. 또 수술하고. 근데 다행히도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안 하는 덕분에 이렇게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직장암에 걸렸는데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것도 폐로 전이가 됐어요. 또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지금도 고생 좀 합니다. 밤 10시가 되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딸년이 시집갔지 아들 놈 나와서 안 들어오지. 어느 날 제가 열받아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그랬지요. 너같이 인정모님장 처음 봤다. 요걸 드립다 해놓고 나는 우리 부모한테 어떻게 했던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더 했어요. 자식 원망할 거 없습니다. 지가 한 건 생각해봐야지.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다행히 부부가 같이 있을 때 아프게 이나마 다행이지 혼자 된 뒤에 아프면 어떡할 건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돈만 많으면 간병인 쓰면 될 거 아니야? 저도 간병인을 썼지요. 근데 간병인도 멋을 내야 되니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타납니다. 근데 화장한 사람이 옆에 오면요 항암 치료 받는 사람이 냄새로 토해버려요. 그 사람 보고 내일부터 화장하지 마세요. 이런 말 어떻게 합니까? 알레니 죽지 오지 마세요. 결국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왼수 같은 마누라라도 둘이 건강하게 같이 사는 거 제일 중요하죠. 혹시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오셨으면 빨리 전화해서 화해하세요.
그리고 건강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폭탄주 20잔씩 마시고 폼 잡는 분, 담배 뻑뻑 피시는 분, 이런 거 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조심을 해도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또 이거 뭡니까? DNA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선배 한 분이 계신데 고등학교 때는 레슬링 선수, 대학 때는 미축구 선수, 무지하게 건강한 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뇌졸중이 왔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에 조심하시면서 나이 40 넘어가면요, 특수질병보험 이거 하나 간단히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10몇 년 전에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어느 보험사에 설득에 넘어가가지고 암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 그 말 듣고 웃었습니다. 암이라는 건 팔자송환인데 그런 걸 왜 들었냐. 제가 웃었어요. 근데 부부가 암에 걸린 거예요. 우연히 들었는데 절망이 들었어요.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 보험은요, 나이가 들면 들기 어려워지고 비싸지거든요. 젊을 때 하나 간단히 들어두는 거. 미국, 일본에서 퇴직한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퇴직하면 생활비가 줄어들 것 같죠? 줄었습니까? 안 줄었다는 대답이 30%, 40%. 왜 안 줄었습니까? 바로 병원비, 간병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일본 이 내각부라고 하는 데서 주요국의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그랬더니 미국, 일본 선진국 노인네들은 예 건강합니다가 60 내지 70%. 우리나라는 건강하다는 노인의 비율이 40%밖에 안 돼요. 우리가 훨씬 험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이겠죠. 그래서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퇴직하고 생활비 줄었습니까? 그러면 안 줄었다는 비율이 40%, 50% 될 거예요. 그래서 언제 아플지, 치료비가 얼마 될지 모르는 건강 리스크는 보험으로 대응하는 거다. 재테크가 아닙니다. 특히요, 지금은 건강보험이 재정이 좀 좋으니까 그런데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자가 되기 시작한대요. 얼마가 지나면 이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고 덜 받는 걸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민영보험 하나를 들어서 보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건강 리스크는 보험으로 대응하는 거다. 요즘 우리나라에 자녀 리스크라고 하는 말이 유행입니다. 귀여운 자식이 위험하다니 무슨 말이냐? 위험합니다. 내가 몇 억 있어봤자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지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어 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캥거루. 지금 우리나라에 캥거루가 얼마나 있는 줄 아시는 분? 48만 5천 마리가 있대요.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답니다. 왜냐면 캥거루는요, 신통하게도 지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대요.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생물선생 아니면 알기 어려운 단어예요. 기생충적 독신이라는 뜻이래요.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요, 1895만 명인데 그 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어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랍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 있는 놈은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놈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몇 억 있어봤자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계에서요,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는 나라가 없거든요.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그 난리인데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지놈들이 융자 다니고 취직해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아까 성공해서 서울로 사장 발령 받아왔다는 재미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연세대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있는 누나가 비행기표를 보내줘가지고 유학을 갔답니다. 한 학기가 지나가지고요, 그때 등록금이 고지서가 우리 돈으로 400만 원 고지서가 나왔대요. 근데 누나가 의사 부인이고 부자래요. 당연히 누나가 주겠지. 그 고지서를 누나한테 가져줬답니다. 근데 누나가 완전히 미국화된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를 빤히 보면서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러더래요. 놀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웃집 아저씨한테 갖다 줄까? 네가 알아서 해. 냉정하게 그러더래요. 그때부터 코피 터지게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찾아보고 융자 받고 졸업했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누나가 그 등록금을 척척 주었으면요, 자기 오늘처럼 못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고마워하더라고요.
지금요,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1등이 어딘 줄 아십니까?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한국 70%. 근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고등학교가 저 대전에서요, 동창회를 하는데요, 1960년생, 61년생, 80몇 대쯤에 대학 들어간 분 같아요. 그 동창회 와서 강의를 하는데요, 회장이 저한테 그 동창 회원들의 학력 분포를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대졸이 10%, 고졸이 50%, 중졸이 40%. 그게 지금 70%로 높아졌으니까 취직이 될 리가 없죠. 2등이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제 대학 진학률? 일본 50%. 1등, 2등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 부모가 대학 등록금을 대주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르바이트든지 융잡아 다녀야 되니까 공부 다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요. 공부가 싫고 학교가 시원찮으면 가봤자 취직도 안 될 거. 그 돈으로 장사하든지 딴 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모가 대주니까 공부가 싫어도 학교가 시원찮아도 무조건 들어가니까 취직이 더 안 되잖아요. 근데요, 결혼 비용은 우리와 일본이 달라요. 일본에서는 젊은 애들이 결혼 비용 부모한테 신세 좀 지려면요,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좀 조금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거든요. 제 친구 사장한다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들였냐? 그랬더니 얼마 들였더라? 아, 신혼여행 갈 때 10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주고 끝냈대요, 그 부자가. 근데 우리 한번 보세요. 자식보다도 부모가 더 못 대줘서 환장해요. 자식이 지 돈만으로 가는 놈은 10%밖에 안 돼요. 문제는 금액인데 전국 평균 아들이 1억 7천. 장가 가면 오지도 않은 자식이 돈은 더럽게 들어요. 아들만 둘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 뭐냐? 집어넣어 주려고 들어간 돈이 대부분이거든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집어넣어 줘야 되니까 비용이 이 정도 든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자식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보세요. 보세요. 작은 결혼식 하겠다고 마음은 먹어요. 실제 한 사람은 없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뭐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노후자금이 있으면서 도와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대책 없이 도와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오. 우리나라 50대, 60대가 648만 가구인데요. 그중에서 결혼비용 문제는 생각지 않더라도 교육비 왕창 썼습니다. 조기 퇴직했습니다. 금리는 1%, 100살까지 살아야 돼. 42%가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은퇴 빈곤층이 뭐냐? 부부월 생활비 100만 원 이하로 살아야 되는 집. 근데 지금처럼 결혼비용을 계속 써대면요, 17%가 추가가 돼가지고 60% 정도가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제껴놓고 방법을 찾으려니까 없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쓰면요, 자식들은 부모한테 고맙게 생각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스스로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체득한 애들은 부모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벌써 3년쯤 된 것 같은데 KBS 제일테레비 수요일 저녁 7시 반 스카우트라는 프로 있죠? 거기에서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우리은행에 취직 도전하는 걸 보여줬는데요. 제가 심사위원을 했거든요. 심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유머를 섞어가면서 설명하는데 제 밑에 있는 대학 나온 연구보다 100번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해가지고 이 엄마 생활도 보태주고 동생 용돈도 대주고 이런 애들인데 그렇게 부모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감동했어요. 그런데 한편 결혼비용 체발른 놈들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내 결혼비용 때문에 힘들어하셨다? 아니요가 60%. 나는 남들에 비해서 적게 쓴 편이다? 얘가 65%. 이 싸가지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 뭐 싸가지 없어도 좋아요. 지름들만 잘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은 논 팔고 집 팔아 가지고 자식을요, 시험만 잘 보게 만들어 놓으면 본전을 뽑았거든요. 괜찮은 학교 들어가서 괜찮은 회사 들어가 가지고 그럭저럭 육식까지 다니고 그러면 부모 부양하고. 우리 부모들은 본전을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